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입지적 가치가 좋은 곳에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추후에 미래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지금부터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흥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시흥 장현 A3 블록 공공 분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미래 가치도 있고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장점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실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보면은 시흥 장현지구의 A3 블록이고, 이 장현지구 자체가 입지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입지적으로 향후에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지역이라고 보여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총 534세대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다는 게 단점으로 보입니다. 건축 규모 같은 경우에 지상 15층부터 25층으로 6개 동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이제 저축 총액이 많은 분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택지개발 지구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100% 거주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흥시, 경기도, 수도권 이렇게 할당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첨자를.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에 꼭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저축 총액이 많은 분, 그러니까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저축 총액이 많으신 분인데, 여기에서도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저축 총액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저축 총액이 300만 원인데요, 500만 원인데요, 700만 원인데요, 뭐 1000만 원인데요, 당첨될까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의 저축 총액이 1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500만 원이건을 떠나서 이 해당 물량이 입지적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물량이라면 조건이 되시면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5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제로이다 라고 하더라도 청약 신청을 해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청약 신청을 함으로써 내가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내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10개, 100개, 1000개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는 그 과정 한 개가 훨씬 더 여러분들의 부동산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축 총액이 많다면 이거 뭐 1500만 원, 2000만 원 넘어야지 당첨되는 거 아니야? 나 넣지 않을래?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물량이 정말 가치가 있는 물량이구나 라고 느끼신다면 이 60제곱미터, 6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중에 청약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입지적 가치를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고 해당 물량의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재테크의 마인드를 넓혀 보시고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저축 총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점이 뭐 나는 낮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일단 넣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해당 물량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물량이라고 보여진다면, 그래서 사업 개요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저축 총액이 많은 분, 가점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물량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거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장현지구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고요. 이 장현지구에는 장곡역, 시흥 시청역, 그리고 시흥 능곡역 이 세 개의 역을 아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역은 시흥 시청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흥 시청역은 트리플 역세권이 될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철 서해선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월곶 판교를 잇는 월곶 판교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곡역이 들어서게 되고요. 시흥시청역을 지나서 이제 판교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하철 신안산선이 예정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죠. 이 신안산선의 노선을 보시면 이제 우측에 신안산선 복선 전철은 이제 시흥시청역을 지나가지고 매화역, 하근역, 광명역을 지나가지고 서울역까지 이어지고요. 여의도역을 이제 주파를 하게 됩니다.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우는 여의도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철역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의 핵심 노선을 관통하느냐, 관통하지 않느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역과 그리고 서울역까지 주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노선이 이제 시흥시청역인데 이 장곡역에서 인근에 한정거장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월곶 판교선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장곡역은 그리고 시흥시청역을 이용하게 된다면 서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이 시흥시청역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제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장곡역 같은 경우에도 월곶 판교선 같은 경우에는 판교라고 하는 테크노밸리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그런 지하철 접근성의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분양가가 현저하게 높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시흥 장현 A3 블록 같은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입지 분석을 미시적으로 간단히 보면은 이제 장곡역이 예정되어 있고 상업시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입지하고 있는 부분들 구시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장점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우수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C4 블록이 이제 유승한내들이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 직접 갔었고 그리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주변에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분양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주변의 시세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묘지가 보인다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묘지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도 묘지가 보입니다. 묘지가 보이지만은 아파트 단지에 묘지가 있지만은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에 아주 크게 저해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묘지가 아주 수백 개 수천 개가 많이 보인다면 그런 부분들이 단점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혐오 시설들이 있다 하더라도 입지적 가치가 우수하다면 이런 아파트 가격의 상승에 더 무게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한번 보게 된다면 시흥 장영 A3 블록이고요. 유승 한내들 퍼스트파크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32평형이 분양 가격이 4억 초반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많았냐? 분양가 높다, 미쳤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여전히.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주변의 호가 같은 경우에는 10억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장현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도 실거래가가 34평이 7억 6천만 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비과세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보수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장현호반 서밋의 호가 같은 경우에는 12억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거래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흥 장현 같은 경우에 A3 블록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5억이 채 넘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도 2억 6천 이상 실거래가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영무 예다음 아파트 물량도 제가 다루었던 물량인데 여기에도 이제 평균 경쟁률이 50대 1 정도가 나왔어요. 평균 경쟁률은 굉장히 높겠지만은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앙에 공원을 배치한 것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남동양, 남서양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동간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중앙에 커뮤니티 마당이 있기 때문에 공간감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에 평면도가 많기 때문에 59 타입 2개, 74 타입 2개, 84 타입 2개 이렇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A 타입 같은 경우에 42세대이고요. 4베이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이 이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뭐 특별히 보여지는 것은 없고요. 앞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부분은 장점적으로 보여지고요. 이 주방의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분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네요. 평면 구성은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9 B타입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98세대이기 때문에 배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은 물량들 그리고 평면 구성이 좀 안 좋은 물량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방이 이제 3개로 구성된 모습이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을 이렇게 넣어준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환풍 같은 경우에 주방을 통해서 마통풍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탑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74A 타입도 보면은 146세대 물량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 같은 경우에는 4베이 구성으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안방이 있고 작은 방 2개가 있는 모습입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을 다 넣어줬네요. 굉장히 공간 활용성이 좋을 것 같고요.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요. 이 공간을 알파룸 공간으로 넣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공간을 알파룸 공간으로 구성하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추가적인 공간들이 넓게 구성이 된 모습을 봤을 때 74A 타입 구조도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74B타입은 34세대로 구성이 된 모습이고요. 여기도 현관에 팬트리가 있고요. 주방 공간들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간 활용도가 좋고 평면 구성에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은 방 2개와 안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평면 구성이 74타입이 굉장히 잘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84A 타입을 보시면은 48세대이고요. 세대수가 너무나 작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 4베이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현관에 팬트리가 있고 방이 안방, 작은 방 2개 그리고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 모든 평면 구성이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59 타입을 다 살펴보지 않았는데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안 좋은 평면들이 있으니까 그런 평면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84 타입을 한번 살펴보면은 25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을 넣어줬고요. 안방과 작은 방 2개 그리고 추가적인 여유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도 이제 마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성으로 보여지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 구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세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피해서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시면 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 있기 때문에 실입주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1순위 조건이 되신다면은 시흥시 거주자 30% 그리고 경기도 6개월 이상 20% 수도권 50%이기 때문에 꼭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첨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년 이상의 기간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청약 신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은 60제곱미터 이하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득 기준을 여러분들께서 부합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면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청약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 대출로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의 자력으로 중도금 대출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구를 보고 청약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제 지인분들도 이런 문구를 두려워해가지고 청약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지인분들이 저한테 이런 문구를 보고 말씀했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은 LH에서 이런 부분을 100% 본인들이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투자 물건을 다른 후배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추천을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가 투자한 물건들의 여유가 남아가지고 투자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책임은 다 본인이 지는 거예요. 제가 지는 게 아니에요.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LH에서도 집단 대출이 지금 현재 대출 규제를 여전히 강하게 규제하는 지금 현 상황에서 본인들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감내하겠습니다. 리스크를 감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문구가 있었던 것들이. 그래가지고 청약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대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풀어갈 수 있습니다.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임성배 당신이 책임져 주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책임져 줄 수가 없겠죠.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문구를 보고 내가 리스크가 있겠지만은 내가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 지인분들이 이 문구를 가지고 온다면 저는 제 지인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청약 넣으셔라. 이 물량이 만약에 좋다면 중도금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죠. 아마 이 문구 보고 아마 살 떨려가지고 청약 신청 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제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입지적 가치가 좋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내가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1금융권이 됐던 2금융권이 됐던 아니면은 다른 여건의 대출을 활용해서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물량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이렇게 좋은 물량을 내가 당첨받았을 때 대출 기관에서 과연 대출을 해주려고 할 것인지 안 해주려고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대출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께서 이 물량이 워낙 우수한 물량이기 때문에 단지 이런 문구만으로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문구를 해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신청 자격에 대한 조건들 항상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기간 추천이나 다자녀, 노부모, 생애 최초, 신혼부부 1순위 조건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면 되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의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모집공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간단히 보시면 특별 공급이 9월 13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는 9월 14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청약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가격 및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구 타입이 많은데 제가 타입을 다 설명 안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타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입이 별로 안 좋다고 느끼는 타입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어떤 타입들을 청약 신청해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물량들을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3억대 초반이고요. 74 타입은 4억대 초반, 그리고 84 타입은 4억 7천이기 때문에 이 분양 물량들이 5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주변에 84 타입이 실거래가가 7억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호가 같은 경우에는 12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만 당첨이 되게 된다면 정말 로또의 아파트에 당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납입 금액을 쌓으신 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높을 거예요. 타입 구성도 좋고요. 그리고 세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것 같아서 이런 타입들은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4 타입도 제가 봤을 때는 타입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5구 타입들 중에 평면 구성이 안 좋은 그런 타입들, 그리고 부정 물량이 많은 타입들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입지적 가치가 좋은 분양 물량, 그리고 저렴한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 신청 한번 해보세요. 이 물량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그런 분양 물량이고, 당첨만 되신다면 리스크 없는 그런 분양 물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고 문구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제가 20년 동안 경험을 해보고 이런 LH에서 공공분양에 대한 물량들, 이런 문구들 있는 물량들을 많이 봤는데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대부분 됐습니다. 그리고 1금융권이 아니라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항상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기보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내가 중도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이 영상을 보시고 두려움을 떨쳐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당첨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문구 때문에 당첨이 안 되고 청약 신청을 안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보자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열어놓고 이 물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진정성 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